안녕하세요. 11월 24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굿모닝 투데이 이향입니다. 11월은 축제의 계절인데요.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27일 일요일까지 부산 백스코 야외광장에서 2022 통영수산식품 대전이 열립니다. 통영의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통영 굴 김장축제와 경품 추첨 행사 등 다채로운 볼거리 그리고 먹거리, 즐길거리가 많으니까요. 여러분도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액팅 라이크 부산어입니다. 영화배우를 꿈꾸며 오늘은 어떤 명대사를 배워볼지 궁금한데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영화 도시 부산에서 세계적인 영화배우를 꿈꾸는 외국인이 떴다. 하지만 배우의 길은 멀고도 험했으니 사투리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꿈을 이루기 위해 부산의 언어를 배우는 시간 액팅 라이크 부산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미션 받아요. 네, 글마랑 그래 엮이지 말라겠는데. 요새 뭐하고 다니노? 저 이번 달까지만 나오고 만리장 접을랍니다. 나가면 뭐 할 낀데? 그 양동이 형님이랑 그 성형오락실에 내가 그만한 그래 엮이지 말라 했는데. 아니 뭐 죽을 때 죽더라도 내 진짜 뭔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은 네, 글마랑 그래 엮이지 말라겠는데. 글마랑 니랑 나랑 엮이지 말라고. 오케이. 니캉 내캉 같이 다니지 말라고. 니캉 내캉. 내캉 니캉 내캉. 네. 네, 글마랑 글마랑 그래 그래 엮이지 엮이지 말락했는데. 말라겠는데. 예. 그렇게. Is it good? Yeah, okay. So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이 동네 예. 여기가 동구 이바구길. 동구 이바구길. 이바구길. 이바구길은 이야기가 있는 곳이다. 특별 스토리. 그렇죠. 특별 스토리. Yeah. Oh wow. Yeah. I think Busan, San Francisco.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부산 동구 초량동을 찾았습니다. 이바구가 흐르는 골목을 따라 구수한 부산의 언어가 피어나는데요. Wow. That's really 높아요. 안녕하세요. 예. 혹시 네. 저는 부산 사투리를 배우는 사람. 나가면 뭐 할 낀데? 그 양동이 형님이랑 그 성형오락실에 내가 그만한 그래 엮이지 말라 했는데. 글마랑 예, 글마랑 당신이랑 그냥 당신 like you, you person, person. 너하고 너하고 놀지 마라. 네, 글마랑 그래 엮이지 말라겠는데. 맞아, 그래 맞아. 맞아. 예. 맞아요. 엮이지 말라 했는데 먹이지 말라겠는데. So 이 문자 많이 사용해요? 글쎄요 요즘은 표준어를 많이 하니까 maybe 예. 너무 많이 안 예, 사용하네요. 예. 사용을 예. 좀 조금 옛날 말이야. 예, 옛날 말이. 오케이, 예. Like kind of old style. 여기서 this 특별 계단 있어요. 우리 6.25 사변 이후에 피난민 비난민. 그래 그분들이 정착한 지역이 저 이 168 계단 저 상류에요 저 위에. 이름 그대로 168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노레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삶이 담긴 계단을 한번 올라가 봐야겠죠? One. 발을. 아이고야. My leg. 평소에 운동 안 하는가 봐요. 아이고 힘내서. Fighting. Oh my God. 10, 9. 얼마 안 남았다. 아이고 크리스도 계단 오르기 완료. 아이고 욕하십니다. 나가면 뭐 할 낀데? 그 양동이 형님이랑 그 성형오락실에 내가 그만한 그래 엮이지 말라 했는데. 아니 뭐 죽을 때 죽더라도 내 내 금마랑 그래 엮이지 말라겠는데. 내하고 예. 야하고 야, 같이 말 섞지 말라는 소리예요. so 이야기 안 해요. 이야기하지 너 말고. 대화 안 해요. 내 글마랑 그래 엮이지 말라 했는데
내 금마랑 그래 엮이지 말라했는데. 응. Is that right? Good, good. 맞아요. 사투리? 예, 예. Okay, yeah. 부산 사투리. 부산 사투리. 네. Okay. 내 금마랑 그래 엮이지 말라했는데. 예. 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발소 조금 소개할 수 있어요? 52년을 여기 이 자리에서 했어. 52년. 2년. Wow, that's a long time. Wow, maybe 많은 재미있는 기억이 있어요. 땅으로 서인들이 52년 동안 울산, 서울 이런 데서 아직까지 오고 있고 Wow, so 많은 사람들 여기 왔어요. 단골로 오니까 So 여기 이 문장을 사투리 있어요. 네, 네. 부산 사투리. 이발소에서 이 문장 들어요? No. 가끔 그래 하지. 가끔 있어요. Okay, 내 걸마랑 그래 얽히지 말라 했는데 내 금마랑 걸마랑 그래 그래 얽히지 말라 했는데 내 금마랑 그래 엮이지 말라 했는데. Good? 굿. Okay, good. Yeah, nice.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기를 배워보는데요. 19년차 연기파 배우 오늘의 선생님 박성훈 배우입니다. 오늘은 really 진짜 사투리 예. 있어요. So maybe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Okay. 나가면 뭘 긴데? 그 양동이 형님이랑 그 성형오락실에 내가 얼마나 그래 엮이지 말라 했는데. 내가 얼마나 그래 엮이지 말라 했는데. 저 크리스토퍼가 생각할 때는 무슨 말 같아요? So 오늘은 조금 많이 배웠어요. So this 내 금마랑 그래 엮이지 말라 했는데. So 이 사람 안 놀라요. Don't play with 엮이지 않아요. 나쁜 guy. 그러니까 이제 말했어요. 네.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약간 꾸지람을 하면서도 참 말 안 듣네. 오케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 말했어. 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 금마랑 그래 엮이지 말라 했는데. 말락했는데 말했는데. 내 글마랑 내 글마랑 그래 엮이지 엮이지 말락했는데 내 글마랑 그래 엮이지 말락했는데. 내 글마랑 그래 엮이지 말라했는데. 예, 오케이 말락했는데. 내 글마랑 그래 엮이지 말라했는데. 준비는 끝났다.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에 들어가 보는데요. 네, 액션. 내가 양정희 형님하고 성인 오락실에 내 글마랑 그래 엮이지 말라했는데. 에헤이, 불안한 눈빛과 대사로 NG. 내 글마랑 그래 근데 그 양정희 형님하고 성인 오락실에 내 글마랑 그래 엮이지 말라했는데. 고개를 들어요. 이번에도 NG. 네 요새 뭐하고 다니노? 저 이번 달까지만 나오고 만리장 처벌합니다. 나가면 뭘 긴데? 그 양동이 형님이랑 내 양정희 형님하고 그 성인 오락실에 내 글마랑 그래 엮이지 말라했는데. I said, don't play with him. 내 글마랑 그래 엮이지 말라했는데. I said, don't play with him. I said, don't play with him.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는 그날까지 좌충우돌 액팅 라이크 부산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네, 수많은 NG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회차가 거듭될수록 우리 부산어의 실력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코너는 특별한 맛을 찾아 떠나는 맛따라 길따라입니다. 오늘은 낙동강 제첩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부산의 진미식 재료로 손꼽히는 낙동강 제첩. 맑은 물에서만 자라는 제첩은 낙동강의 넉넉한 품에서 자라나
부산 사람들의 한 끼를 든든하게 채워줬습니다. 또 술 한 잔과 함께 인생사의 고달픔을 달래주던 안주가 되어주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몸과 마음을 시원하고 따뜻하게 채워주던 추억의 음식, 낙동강 제첩을 맛보러 가봅니다. 낙동강 제첩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 나선 곳, 부산시 삼락동에 위치한 삼락제첩거리입니다.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깃들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음식 속에 숨겨진 옛 이야기를 전하러 온 손민수 씨를 만나봅니다. 네, 제가 어릴 적 새벽이 되면 자명종처럼 들렸던 소리가 있었는데요. 제칫국 사이소 제칫국. 이 부산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부산의 새벽을 배달하고 그리고 따끈한 이 제첩을 배달했던 바로 제칫국 아지매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첩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고 어떤 유래가 있는지 이 이야기들을 찾아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막조개, 제치 등으로도 불리는 제첩은 모래나 모래 진흙과 같은 곳에서 서식하는데요. 김해, 명지, 엄궁, 하단, 그리고 물금과 원동에서도 제첩을 채취했을 정도로 제첩의 개체수가 많았고 생장 분포도 광범위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 하구원이 축조되면서 그 명맥이 서서히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삼락제첩거리의 제첩식당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그 명성은 자자한데요. 낙동강 제첩의 역사를 알고 부산을 찾은 여행객은 물론 부산 시민들이 그 추억의 맛을 즐기러 오기 때문입니다. 손민수 씨도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며 삼락제첩거리를 천천히 거닐어 보기로 하는데요. 이 제첩이라고 하는 음식은 말 그대로 이 신석기 시대 때부터 먹었던 조개류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량으로 어획을 시작을 했고 한국전쟁기를 거치면서 대중화를 이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제 오랜 역사와 이 스토리를 지니고 있는 이 제첩국을 한 그릇 먹어보면서 이 남아있는 제첩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제첩국을 맛보기 위해 어느 한 식당을 향하는데요. 이곳은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곳입니다. 어머님에 이어 이제는 아드님이 대를 이어 낙동강 제첩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식당입니다. 식사는 뭐로 준비해 드릴까요? 사장님, 제가 이제 아까 메뉴를 보니까 네. 그냥 제첩국하고 진국하고 이렇게 뭐 두 가지가 있던데 네, 그 차이가 맞습니다. 있습니까? 한 자루를 삶아서 진국은 양이 한 20그릇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가 제첩국이라고 하는 거는 한 40그릇 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진국은 말 그 자체로 국물이 훨씬 더 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혹시 저 두 가지 다 맛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제첩국은 맑고 시원한 국물 맛이 좋아 속을 푸는 해장국으로도 인기인데요. 뽀얀 국물에서 우러나는 제첩국 한 그릇의 진한 맛. 서둘러 맛봐야겠는데요. 네, 이제 사장님이 지금 이제 그 제첩국과 그리고 이제 진국을 따로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제 제첩국입니다. 예, 우리가 아는 딱 그 맛이고요. 진국을 한번 맛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제첩국보다 진국이 훨씬 더 뭐랄까 이 비릿한 맛이라든가 제첩 특유의 향이 조금 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네. 이번엔 갖가지 채소와 제첩, 양념장과 밥을 비벼 맛보기로 하는데요. 질기지 않아 쫄깃한 식감과 매콤달콤한 양념 맛, 제첩살의 구수함이 잘 어우러집니다. 자, 이제 무침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채가 주는 이 아삭함과 그리고 이 쫄깃쫄깃한 제첩의 식감, 이 식감이 되게 궁합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제첩국을 드시다 보면은 항상 이 반찬으로 깔리는 것들 중에 꼭 고등어 조림이 나와요. 이 제첩하고 고등어하고는 또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당시 가장 싸게 이렇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고등어고, 그리고 이제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막 이렇게 반찬들을 준비를 하다 보면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리면 조릴수록 또 더 맛이 있고 깊은 맛이 나고, 이 제첩국만으로는 또 보충하기 힘든 그런 단백질을 또 보충할 수 있는 또 그런 단백질 보충원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역시 지역의 어떤 그런 뭐 유통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산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찬으로 같이 곁들여서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정말 맛있는 한 상의 음식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낙동강 제첩의 아련한 맛을 되새기고 그 추억에 젖어들고 싶다면 쌀쌀해진 날씨의 이맘때 제첩국 한 그릇을 맛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주방에선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옛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이곳의 일대 사장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건 어머니 이제 여기서 이제 가게 여신 지 40년이 넘었다고 얘기를.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좀 기억나는 손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에피소드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손지들 강, 아들 강 해가지고 와가 또 먹으러 오고 옛날에. 진짜요? 예. 그럼 마음이 좀 어떠세요? 마음이 오시면 좋아해. 기쁘고 예. 기쁘지. 예. 네, 든든하게 한 그릇 정말 잘 먹었는데요. 이제 이 제첩 거리 외에도 이 제첩의 이야기와 명맥을 또 이어나가고 있는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든든해진 배도 좀 꺼줄 겸 그곳을 한번 거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수 대표가 향한 또 다른 마을은 삼락 제첩 거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부산 감전동의 서감 행복마을입니다. 이곳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낙동강에서 잡은 제첩 껍데기가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덕분에 제첩 껍데기 마을로 불리며 제첩국 거리로 명성이 높았던 곳인데요. 하지만 사상 공업 지역이 들어서면서 제첩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사상 지역에 공업 공단이 들어서면서 이 제첩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의미와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을 그리고 이제 이런 산업이 이제 쇠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마을의 하나의 그런 전통 문화유산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제첩국 아지매들의 삶을 이렇게 벽화로 표현해낸 이야기길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역사는 멈춰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맛따라 길따라 오늘은 낙동강 제첩과 그리고 이 제첩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네, 부산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낙동강 제첩과 그 추억 역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어디선가 제첩국 아지매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은 오랜 역사와 추억이 가득 담긴 제첩국 한 그릇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네, 낙동강 제첩 이야기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남자들은 제첩을 채취하고 여자들은 밤새 이 제첩을 고아 새벽에 시내에 나가서 팔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옛 향수가 짙은 음식인 낙동강 제첩은요. 다른 지역 제첩에 비해 큼직한 편이어서 식감도 아주 쫄깃하다고 하니까요. 오늘 저녁 제첩국 한 그릇과 함께 맛은 물론이고 옛 추억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코너는 우리 지역의 숨은 예술인을 찾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천이라는 소재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작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지역 예술인을 만나보는 숨은 그림 찾기 이혜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의 감정을 다양한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는 한경희 작가를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새로운 현대미술의 세계로 떠나보실까요? 우리 지역의 숨은 예술인을 찾는 숨은 그림 찾기. 오늘은 실과 바늘, 천조각 등의 패브릭 드로잉 기법을 사용해 보이지 않는 감정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는 설치미술가 한경희 작가를 찾아갔는데요. 얽히고 설킨 고리 같은 형상으로 우리네 삶의 다양한 관계를 형상화하는 한경희 작가의 작품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 시간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해오고 계신데 처음에는 동양화로 입문을 하셨는데 지금은 설치 작품까지 정말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계기가 궁금한데요. 제가 대학교 때는 먹의 번짐과 여백이 좋아서 동양화를 전공했고요. 그러다 스터디 그룹에서 막달라 아바카노비치의 작품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 계기로 설치미술, 조각, 퍼포먼스를 하게 된 동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수많은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패브릭을 선택하신 데는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매력이라든지요. 패브릭을 처음 만나게 된 동기는 아마 동물의 꼬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패브릭이랑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냥 자연스럽게 굉장히 그 천이라는 것을 친하게 되면서 계속 사용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보면 지금 천으로 만든 작품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인가요? 이 작품은 제가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2010년도에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있다가 여기 오니까 언어도 너무 많이 달라지고 나이가 또 그만큼 들은 상태에서 또 친구들과의 대화가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웠어요. 어쩌면 그때의 어떤 심정을 일단 반영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나의 하나의 개체이지만은 어떤 여러 사람들과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밀려왔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는 믿어요.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를. 한경희 작가의 작품을 보면 천을 감은 디자인 요소들은 다른 생각과 의견으로 뒤범벅이된 인간의 내면과 사회적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설치 미술이지만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오늘도 새로운 감정들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은 딱 뚜렷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하나가 지금 이 드로잉볼인데요.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또 궁금하네요. 자연에서만 그 바람에 의해 가지고 선이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파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선이 그려지고 그 선들을 다 연결해요. 이 선들도 굉장히 다 연결한 선들이거든요. 그 선들이 모여가지고 볼을 만들어서 그걸 드로잉하면은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드로잉 한 거를 이렇게 층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이게 입체다 보니까 쌓이면은 그 위에서 누워서 뭐 추억을 소환한다든가 어떤 상상의 나래에 있는 어떤 그런 걸 연출해보고 싶었어요. 작가님의 작품 활동을 보면 그냥 보는 작품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이런 연출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설치 작품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는지 궁금한데요. 국제 아트 페어라는 걸 울산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대화강에서. 여러 작가 선생님들이 작품들이 놓여져 있는데 유독 제 작품이 막 망가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좀 속상했었는데 그 기획하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작가님의 작품이 호기심이 있으니까 만져보고 싶어 하고 작가님의 어떤 그 색깔이라든지 어떤 그 표현력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즐겁게 해주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좀 알았어요. 그냥 보여지는 어떤 그런 이제 미술은 이제 그만 좀 미숙하지만은 그들과 함께 뭔가 만들어가고
연출해 나가는 어떤 그런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됐죠, 저한테는. 오감을 충족시키는 작품들로 감정의 즉흥성을 드러내고 있는 한경희 작가. 소박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가시적인 형상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기호들로 이루어진 제3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일일이 이렇게 다 작업을 하셔가지고 뒤집어서 또 솜도 넣고 연결도 시키시고 어떻게 보면 그냥 미술 작업하시는 것보다 훨씬 노력이 2배, 3배 들 것 같은데 하시다가 힘들었던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천과 어떤 바느질의 그 과정은 엄청난 시간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작업실에 한 10시대가 오면은 저녁 10시 돼가지고 어떤 신체적인 고통 약간 굳어가는 그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제가 제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또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있으면은 또 위로가 되고 또 그래서 또 신나게 또 만들어가고 또 매일같이 그렇게 반복된 시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경희 작가는 색색의 천을 길게 박음질해 그 속에 솜을 밀어넣어 긴 형태의 천 막대를 제작하고 그것을 고리로 연결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오리고 이어붙여 작품을 완성하고 있는데요. 패브릭을 통해 사람과 사람, 자신과 타인의 관계성 등의 감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이 작업이라니까 비생산적인 어떤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좋을 때보다는 힘든 그런 고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림이 나에게 딱 맞닥뜨려주고 어떤 진솔하게 나에게 다가오니까 한번 생각하게 해주고 또 한 번 생각하게끔 해주고 그리고 묵묵히 또 걸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아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시를 꾸준히 해 나갈 거고 그 속에서 저도 용기를 내서 좀 더 과감하게 어떤 그런 소통을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 의도들이 담긴 패브릭 드로잉 작품에 각양각색의 감정을 덧입혀 자유로운 예술성을 표현하고 있는 한경희 작가. 언제나 실험적인 작품으로 우리네 인생에 다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한경희 작가의 활동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예술인 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연에서 파생된 듯한 묘함은 패브릭 작품의 매력인 것 같은데요. 또한 한경희 작가는 패브릭으로 만든 긴 선에 현대사회의 소통에 관한 질문도 작품으로 펼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형형색색 아름다운 작품이 눈과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고 있죠. 오늘 오후 10시 우루과이와 대한민국의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부산시는 안전관리의 문제로 단체 응원 행사를 주최하진 않지만 우리 모두 직관으로 열띤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다름없는 우리 집 반려동물의 특별한 순간을 제보해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굿모닝 투데이 채팅방을 통해 제보해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 사연 소개는 물론이고 선물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굿모닝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풍성하고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투데이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굿데이 되세요.